임플란트 주위염은 말 그대로 임플란트 주변 잇몸에 염증이 생겨 잇몸뼈가 녹아내리는 병입니다. 재수술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 치과 의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환입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 정말 잇몸뼈 상태를 보고는 이게 정말 재수술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절망적이었는데요, 상태가. 저희가 면밀한 CT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을 해드렸고 불가능한 케이스를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비포 앤 애프터로 확실하게. 이분은 이제 삶의 질 자체가 이러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명한 유명상 원장입니다. 제가 치과 의사로서 가장 마음 아픈 순간 중 하나가 바로 다른 곳에서 하신 임플란트의 문제를 가지고 저희 치과에 찾아오시는 환자분을 뵐 때입니다. 평생 쓸 줄 알고 큰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마음고생하며 한 임플란트인데 몇 년 쓰지도 못하고 문제가 생겨서 재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그 상실감과 속상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재수술은 처음 수술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 그리고 고통도 배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런 끔찍한 재수술을 겪지 않으시도록 도대체 멀쩡하던 임플란트가 왜 망가지는지 그 원인을 말씀드리고 재수술을 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 어떻게 재수술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재수술한 환자분의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재수술이라는 비극을 불러오는 가장 흔한 주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요, 임플란트 주위염입니다. 재수술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 치과 의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환입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말 그대로 임플란트 주변 잇몸에 염증이 생겨 잇몸뼈가 녹아내리는 병입니다. 자연 치아에 생기는 풍치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임플란트는 쇠로 만들었으니까 충치는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와 잇몸 사이의 틈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쌓이는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 세균들이 잇몸을 공격하고 뼈를 녹여버립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집도 땅이 푹 꺼져버리면 소용없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은 수술 후 환자분의 관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두 번째 원인은 보철 설계 오류입니다. 이건 애초에 보철물 자체가 잘못 만들어진 경우인데요. 환자분의 씹는 힘, 교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철물을 만든 것이죠. 예를 들어 임플란트 보철물의 높이가 주변 치아보다 0.1mm라도 높게 만들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음식을 씹을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다른 치아들은 쉬고 있는데 이 임플란트 혼자서 모든 씹는 힘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마치 건물 기둥 수십 개 중에 유독 하나만 길어서 천장의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그 임플란트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보철물이 깨지거나 내부의 나사가 풀리거나 심하면 임플란트 본체가 찢어지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의료진의 설계 문제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잘못된 임플란트 식립입니다. 이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가장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바로 기초공사 자체가 부실했던 것이죠. 환자분의 잇몸뼈, 즉 땅이 부족하고 약한데 이를 보강하는 뼈이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무리하게 임플란트를 심었거나 임플란트 식립 각도가 교합에 맞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외에도 충분하지 않은 깊이로 얕게 심긴 임플란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얕게 심긴 임플란트는 처음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1년, 2년 쓰면서 뼈가 서서히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잇몸 뼈 깊이보다 1mm 정도 조금 깊게 임플란트를 심어주는 것이 영구적인 임플란트를 기대할 수 있는 수술 과정에서의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뼈가 충분하지 않은데 무리하게 임플란트를 심으면 당연히 튼튼할 리가 없겠죠. 이렇게 되면 임플란트 픽스처와 잇몸뼈가 단단하게 결합하는 볼 유착에 실패하게 되고 임플란트는 초기부터 흔들리다가 결국 얼마 쓰지 못하고 빼야 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이건 역시 의료진의 진단과 계획의 문제입니다. 이제 그럼 저희 치과에서 재수술로 오신 환자분의 케이스를 2분 정도 보여드릴게요. 이 환자분은 경북 상주에서 오신 분인데요. 이렇게 재수술 환자분들은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두 번째 수술을 할 때는 조금 더 임플란트 수술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임플란트 보철을 잘 완성을 해줄 수 있는 전문 의료진이 있는 치과를 충분히 알아보고 오시게 되는 거죠. 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임플란트가 많이 흔들리는 상태로 오셨어요. 엑스레이 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임플란트 주변에 일단 잇몸 뼈가 내려가 있고 이 임플란트가 위에 임플란트 치아가 흔들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0만 원 넘게 이렇게 비싼 임플란트에 금으로 이렇게 씌웠는데 이게 덜렁덜렁 흔들리는 채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흔들리는 채로 오래 계시다 보니까 또 염증이 더 심해져서 뼈가 점점 내려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이 원인은 임플란트 설계부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단독으로 큰 어금니 하나 자리에 2개가 아닌 하나
하나짜리가 단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힘이 이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이게 나사가 풀리게 됩니다. 한번 나사가 풀려서 풀린 상태로 오래 계시면 이제 뼈가 녹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뼈가 내려가면 나사를 다시 잠궈줘도 뼈가 다시 재생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뼈가 점점 내려가면서 염증도 심해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문제는 이제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저희 치과에서 수면 마취로 하셨어요. 수면 마취로 해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대박인 건 바로 임플란트를 그 뺀 자리에다가 적절한 깊이로 방향을 맞춰서 잘 심어드린 거죠. 이렇게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내원 횟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깊게 무리하게 심기지 않는 경우라면 깊이만 잘 조절되면 이렇게 한 번에 마취를 한 김에 심기까지 끝내놓으면 치료 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 본을, 고정도 좋았어요 이분은. 그래서 한 2달 정도 만에 오셔가지고 본 떠가지고 이렇게 완성을 해드렸죠. 엑스레이 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완성을 해드렸습니다. 해결을 해드리면 환자분들도 저희 치과에 대한 신뢰가 많이 좋으시기 때문에 다른 치료 부위도 같이 해결을 좀 해드리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나머지 이런 거뭇거뭇한 이런 충치 내지는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오래된 크라운이 깨져서 또 오셨는데 이것도 같이 해결을 해드렸고, 입안에 이제 검은 부위가 거의 보이지 않죠. 깨끗하죠.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잘 마무리를 해드렸어요. 다음 분은 뭐 대박입니다. 정말 어려운 케이스. 대학병원 들렸다 오신 분입니다. 이분은 관악에 있는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일단은 임플란트보다는 틀니를 하는 게 웬만하면 나을 것 같다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따님이랑 검색을 어떻게 하셔가지고 부평에서 오셨어요. 저도 처음 봤을 때 정말 잇몸뼈 상태를 보고는 이게 정말 재수술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절망적이었는데요. 상태가 완전히 임플란트 주변으로 이렇게 잇몸뼈가 많이 녹아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위쪽은 임플란트를 마찬가지로 다 빼고 오셨는데, 여기 보시면 완전히 잇몸뼈가 다 녹아서 여기 부비동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가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서울대 병원에서도 이렇게 이제 위에만 염증이 있는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어느 정도 꼬매놓은 상태로 오셨는데, 본인은 아직 나이가 젊고 틀니는 불편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임플란트가 되는 치과를 찾아서 오셨다고 해요. 나이가 지금 57세신데 그 당시에 오셨을 때는 뭐 한 만 55세 뭐 그 정도였죠. 그래서 저희도 CT 분석을 좀 최대한 여러 번 해서, 그래도 제가 모든 역량을 발휘하면 충분히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래쪽 이렇게 염증 심하죠. 이거는 환자분 잘못이 아니에요. 환자분이 뭐 관리를 안 해서 이렇게 됐다라기보다는 임플란트 이 픽스처에 미세 나사상이 있거든요. 여기가 피치가 이렇게 빼곡하게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여기서 뼈가 많이 녹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뼈가 녹으면 그 주변으로 염증이 더 진행이 돼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요 마이크로 스레드라고 하는 요 구조에서 시작된 뼈의 어떤 흡수가 점점 진행해서 결국 임플란트 끝에까지 다 뼈가 녹아서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래 앞니 2개 임플란트는 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2개는 남기고 여기에다가 좀 임시틀니를 걸어서 한동안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수면 마취로 2번에 나눠서 뼈 이식을 먼저 해놨죠. 제거를 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뼈 이식이 돼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뼈 이식을 해놓고 이제 위아래 임플란트를 심어드렸죠. 이게 뚫려있는 자리까지 어쨌든 이렇게 부비동 뼈 이식을 해서 해결을 해드렸어요. 2차 수술을 이렇게 해드리고 나중에는 최종 완성을 이렇게 해드렸어요. 되게 치료 결과가, 이게 대학병원에서도 임플란트가 무리가 될 것 같으니 그냥 틀니를 쓰자고 했는데, 저희가 면밀한 CT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을 해드렸고, 불가능한 케이스를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치아가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비포 앤 애프터로 확실하게, 이분은 이제 삶의 질 자체가 이러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틀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젊으시고, 틀니를 계속 쓰셨다면 아마 굉장히 힘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생각보다 뼈 이식도 탄탄하게 잘 됐기 때문에 얼굴도 꺼져 보이시지가 않으시고, 틀니에 비해서는 얼굴 모양이나 이런 것이 좀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임플란트는. 하지만 뼈 이식도 잘 됐고, 더 뼈가 무너지기 전에 빨리 재수술을 선택하셔서 저희가 해결을 해드렸기 때문에 결국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유지 관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보시면 저희 치과에서 이렇게 임플란트에다가 홀을 뚫어가지고 영구 접착을 해서 풀었다 뺐다 할 수 있게, 그래서 청소도 풀었다 뺐다 해서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보철 과정에서 신경을 다 써서 오래 쓰실 수 있는 보철물이 되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오셔서 이제 뭐 염증도 없으시고 6개월에 한 번씩 오셔서 스케일링만 받으시고 있어요. 그래서 좀 너무 편하고, 지금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고통받았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
지금은 완전히 뭐 다른 삶이라고 정말 저희한테 고맙다는 얘기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도 많이 보람을 느끼고 있죠. 그리고 첫날 따님이랑 오셨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도 CT를 보기 전까지는 대학병원에서도 틀니를 권유를 받았으니까 저희도 이게 쉽지 않겠구나 했지만 CT를 보고 환자분께도 설명드리고 기간은 물론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석대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염증을 잘 긁어내고 뼈이식을 충분하게 탄탄하게 한 후에 그 자리에다가 상악동 뼈이식과 함께 임플란트를 충분히 심어서 오래 쓰실 수 있게 충분한 기간만 저희한테 달라, 저 믿고 맡겨달라 해서 제가 설득을 해서 충분히 기간 같은 거는 오케이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치료를 잘 마무리해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만 잘 하신다고 하면 10년 이상, 뭐 20년 이상, 아니 평생 반영구적인 임플란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 치과에서는 다른 치과에서 문제가 생겨서 오신 임플란트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지만 이왕 환자분들께서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곳에서 받으셨다면 치료 기간과 비용이 그리고 노력이 이렇게 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임플란트 수술을 앞두고 계시다면 너무 싼 가격에 혹하지 마시고 정말 실력 있는 의료진인지 의사 얼굴 한번 못 보고 수술을 받지는 않는지 내 치료 계획을 세우는 의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술을 집도하는지 등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광고에서 임플란트 29만원, 39만원 이렇게 저렴한 금액으로 홍보하는 곳에서 혹하셨다가 나중에 문제 생겨서 오시지 마시고 처음부터 잘 찾아보시고 평생 쓸 수 있는 임플란트를 해줄 치과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멀쩡하던 임플란트가 흔들리고 결국 재수술까지 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임플란트 주위염, 그리고 잘못된 보철 설계, 그리고 잘못된 임플란트 식립,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막는 길은 단 하나, 첫 수술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공적인 임플란트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완벽한 계획, 오차 없는 시술을 위한 의료진의 실력과 양심이라는 톱니바퀴와 올바른 양치 습관과 정기적인 검진이라는 환자의 꾸준한 관리라는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10년 이상 평생 쓰는 임플란트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당부드리지만 부디 가격이나 광고만 보고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임플란트는 여러분의 소중한 뼈와 몸에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심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한 곳에서 상담받았는데 잘 모르시겠다면 두세 곳은 방문해 보시고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셔서 올바른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치과에 오신 분들은 서울대 구강암면외과인 저의 양력을 걸고 재수술 없이 임플란트를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보철이 잘못됐다거나 식립이 잘못돼서 혹시라도 재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저희 치과에서는 비용 없이 보통은 책임지고 다시 임플란트를 심어드리고 있어요.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계시긴 하는데 아주 드물게 한 3, 4년 정도 쓰시다가 너무 이제 힘을 과하게 받아서 간혹 빠져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 저희 치과에서는 대개는 그냥 다시 충분히 재수술을 해서 심어드리고 있어요. 비용 안 받고요. 그게 저는 의사의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꼭 저희 치과로 오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자신감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 치과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두 번 고생하는 일 없이 치과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추가적으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청량리 서울 임플란트 치과 유명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